비 안 나와 보이나? 괜찮아요, 날씬해요. 괜찮아? 네. 아, 땡이요. 자,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어디일까요? 전천강이요. 아, 맞았습니다. 여기는 전천입니다. 전천이고요. 지금 앉아 있는 곳은 이도동 쪽에 나와 있어요. 이도동 쪽에 나와 있고, 지금 선생님이 앉아 있는 이곳은 예, 전천 주변에 뚝이 있잖아요. 예, 지금 그 뚝방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곳은 아니고요. 인공적으로 쌓아둔 뚝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인공제방이라고 해요. 예, 인공제방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이쪽을 한번 볼까요? 자, 이쪽 뒤쪽으로. 예, 이 뒤쪽으로 보이는 이 곳들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학습해야 될 범람원 지역입니다. 범람원은 범람, 말 그대로 물이 흘러 넘쳤다라는 소리예요. 즉, 하천이 일시적으로 많은 강수가 있었을 때, 예, 하천은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예, 이 그릇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릇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물이 어떻게 돼요? 넘쳐요. 흘러 넘치죠. 마찬가지로 물을 담는 그릇인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이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있는 거죠. 그것보다 더 많은 강수가 있었을 때는 흘러 넘칩니다. 이렇게 흘러 넘칠 때 물만 흘러 넘칠까요? 아니죠. 물만 넘치는 게 아니라 물이 가지고 오던 다양한 물질들도 같이 흘러 넘치게 돼요. 자, 이렇게 흘러 넘치다가 막 돌멩이 같은, 자갈 같은 무거운 애가 있어. 모래가 있고 굉장히 가볍고 작은 진흙. 어떤 게 먼저 가라앉을까요? 돌멩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멩이가 먼저 가라앉고, 그 큰 놈 가라앉고, 그 다음에 모래 가라앉고, 그 다음에 진흙 같은 애들 점토 가라앉고. 아, 그러니까 하천 주변은 이렇게 높아지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보다 자연적으로 높아진 이곳을 가지고 자연 제방이라고 하고요. 뒤쪽에 진흙 같은 점토질의 토양, 미립질의 점토질의 토양에 퇴적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배후습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천 주변에 조금 높은 곳이 있고요, 낮으면서 평탄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물이 흘러 넘쳐, 평탄해, 농사 져야 돼, 선생님 배우습지요. 선생님은 계속 강조합니다. 지리는 실용성이고요, 지리는 생존입니다. 배후습지, 습지를 한마디로 바꾸면 늪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배후습지라고 하신 분들은 어디에다 집 짓고 산다는 거예요? 늪에다가. 큰일 나요. 열대지방이었으면 악어 만납니다. 거기 곤란해요. 자연제방은 물이 흘러넘치는 곳인데 입자가 굵어. 그리고 지대가 높아요. 물에 잠긴다고 하더라도 입자가 굵으니까 물 빠지는 능력, 배수 능력이 어떻게 될까요? 죽입니다. 따라서 물이 잘 빠져요. 물이 찼다가도 금방 빠져버려. 배후습지, 늪이에요. 재수 없으면 1년 내내 물이 고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자연제방. 배후습지는 고여있는 물을 빼내고 난 다음, 즉
배수를 하고 난 다음에 농경지나 주거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 뒤로 보이는 바로 이곳. 네. 선생님 뒤로 보이는 바로 이 이도리 쪽, 이도동 쪽에 이곳이 바로, 저리가. 벌이 덤벼서? 네. 이곳이 바로 범람원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디가 지대가 높고 어디가 지대가 낮아요? 그리고, 자, 여기서 토지 이용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배수, 물이 잘 빠지면, 논농사가 유리할까요? 밭농사가 유리할까요? 다시, 논은 모내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반드시 논에 뭐를 채워놔야 돼요? 물을 채워놓고 물막이를 한 다음에 모내기를 하죠. 그러면 이런 곳은 물이 잘 고여야 될까요? 빠져야 될까요? 맞습니다. 논은 물이 잘 고여야 됩니다. 배수가 조금 불량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배후 습지가 유리하겠죠. 반면에 물이 잘 빠지는 배수가 잘 되는 자연재방은 밭농사가 더 유리합니다. 이걸 가지고 자연재방과 배후 습지를 구분해야 돼요. 자, 다시 보세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기술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배후 습지도 다 개발했어요. 지금 웬만한 곳은. 예, 그래서 지리학계에서도 자연재방과 배후 습지를 굳이 구분해 가지고 범람원에서 가르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지형도로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토지 이용의 차이를 가지고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넓고 평탄한 곳을 구불구불 흘러가는 하천이 나와요. 사행한다 그래요. 뱀처럼 사행한다.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공유하는 하천. 무슨 하천 배웠죠? 감익공유 하천. 이 하천은 어떻게 나타났죠? 융기하면서 파고 내려갔죠. 하방 침식. 그렇죠? 하지만 여기는 넓고 평탄하기 때문에 강물을 메워둘, 제한시킬 어떤 저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 올 때마다 물이 흐르는 공유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자유롭게 물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앞에 무슨 글자가 들어가요? 자유공유하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우리 부평 지역의 모습을 함께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고!